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 다음 날인 3월 11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인터뷰했습니다. 인수위원장 인선이 발표되기 전이었고요.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점심회동 처음으로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한 2시간 이상 이야기했던 그날 오찬회동 직후에 만났는데요. 이날 언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한테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만나보니까 인수위원장은 일찌감치 안철수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13일에 공식으로 발표가 됐죠.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 카드는 당선인에게 매우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단일화 파트너에 대한 예우, 의리, 이런 점 외에도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런 공약을 했었죠. 과학기술 강국 달성. 그리고 그렇게 인해서 미래 먹거리 만들기,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는데 이분과 좋은 보완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안철수 위원장 인터뷰를 한 이유는 후보 단일화 후에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일화라는 그 사건 자체는 환영을 받았는데, 안철수 위원장을 지지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이번에도 또 철수하냐. 그리고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죠. 안철수 위원장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일단 단일화 이유는 자신의 완주보다 정권 교체가 더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상이 가능한 대답이었고요. 그 과정에 사실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수모도 좀 당했는데 이번에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한 거니까 어떤 대가를 좀 약속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거였겠죠. 국무총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 경기지사 후보 이런 자리를 약속받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정치적 백지수표, 즉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제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돈, 지위, 명예, 권력 그런 걸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재산이야 1,000억 원이 훨씬 넘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국회의원 2번 했고 새정치 민주연합부터 계속 정당 대표하면서 총선, 지방선거, 대선 다 참여하고 지휘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었죠. 그런데 다만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 운이 좀 없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협치, 공동으로 정부 운영 이런 걸 약속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 대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이거는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어도 대통령이 지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를 통해서 과학기술 달성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만들기 이런 2가지의 틀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이런 2달, 죄송합니다. 2달 정도의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안철수 위원장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단일화 하기로 하면서 합당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근데 안 위원장이 단일화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런 소설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색깔이 좀 벗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당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합당을 하더라도 공동대표 맡거나 이런 생각도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은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당 정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공직에 나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뜻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또 보건복지 분야, 이분이 의사고 이제 그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19 특위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쪽에 사람들을 좀 추천해서 함께 하고 싶은 뜻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큰 문제가 없다면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좀 공직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 계속 정치를 할까요?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까요? 근데 이제 안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런 강한 뜻을 보였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10년이 넘도록 제3지대의 정치인이죠. 이런 정치인으로 존재감이 그래도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버텨왔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인 안철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에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꿈이고 목표라고 합니다. 양당 정치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 또 다당제가 정착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꼭 그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뭐 금방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 토대는 마련해 놓고 싶다, 다당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했고요. 또 나중에 또 대통령 선거 나오겠냐, 그런 질문에 대선은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 요구 그리고 국민적 열망이 있을 때 출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위원장만큼 국민의 갑자기 기대를 받고 혜성처럼 나타난 이런 정치인이 흔치가 않는데요. 여러 굴곡을 겪었고 한때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 기술 강국, 여기에 대한 기대는 물론이고요. 현재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 아닌 국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라는 존재가 협치, 소통,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여당, 야당 함께하는 이런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뭐 사소한 욕심으로 막 대립하고 인선 때문에 막 갈등 빚고 이러지만 않고 함께 이끌어 나간다면, 또 그리고 또 다른 조건도 있죠. 그 주변인들이 그들의 뜻을 따르고 협조한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 좀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